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에릭 에릭슨의 시선을 빌려 우리 인간이 평생에 걸쳐 겪게 되는 매혹적인 발달의 지도를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불필요한 서론은 빼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매 단계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들과 씨름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의 루트입니다. 에릭슨 이론의 기초 뼈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의 위기, 청소년기의 자아 탐구, 성인기의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노년의 성찰과 한계점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그 기초부터 살펴볼까요?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평생에 걸친 여정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과 맺어가는 사회적인 관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쑥쑥 밀어붙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릭슨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타임라인의 각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일종의 양극단이 팽팽하게 맞서는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는 건데요. 생애의 매 단계마다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이 내 안에서 쾅! 하고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무사히 해결해야만 비로소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럼 생애 초기부터 시작해보죠. 두 번째 파트, 어린 시절 우리가 겪는 위기들입니다. 태어나서 딱 1세까지. 이 첫 해에는 보통 엄마 같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우리 인생 전체를 떠받칠 아주 튼튼한 기반, 즉 기본적 신뢰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릭슨은 무조건 세상 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느 정도의 불신감을 겪는 게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니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신뢰감이 훨씬 더 커야 정상입니다. 그러다 2에서 3세 무렵이 되면 유아들은 배변 휴령 같은 걸 겪으면서 자기 의지를 엄청나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미운 4살 무드가 켜지는 겁니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규칙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이가 와, 나 혼자서 해냈어 하는 벅찬 자율감을 획득하느냐, 아니면 기대에 못 미쳐서 깊은 수치감이나 회의감에 빠지느냐, 인생의 첫 번째 쓴맛을 보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4에서 5세가 되면 아이들은 한술 더 떠서 훨씬 주도적으로 변합니다. 스스로 목표도 세우고 막 밀어붙이는 자발성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시기죠. 하지만 현실이 마음처럼 다 되진 않잖아요. 아이들의 야심찬 계획은 생각보다 자주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자신의 실패나 너무 지나쳤던 행동 때문에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내면에서 자발성과 죄책감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세에서 12세 무렵, 에릭슨은 이때를 자아 성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좁고 안전한 온실을 벗어나서 학교라는 진짜 사회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걸 배우고 순조롭게 적응하면 어마어마한 근면성을 장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끔찍한 열등감의 그림자에 갇혀버리게 되죠. 자, 이제 아동기를 지나왔습니다. 세 번째 파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묻게 되는 청소년기입니다. 대학 13세경부터 사춘기에 이르는 이 시기, 다들 기억하시죠? 몸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압력들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10대들은 이런 대격변 속에서 내 존재 이유에 대한 강렬한 의문을 품고 탐색의 여정을 떠납니다. 말 그대로 정체감과 정체감 혼미 사이에서 내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죠. 이 폭풍 같은 전투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궁극의 전리품, 그게 바로 자아 정체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누군지 알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을 갖는 걸 뜻합니다.
이 멋진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 발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감이라는 무기를 갖췄으니 이제 hum난한 전장으로 나설 차례네요. 네 번째 파트, 성인기의 끝없는 도전입니다. 아마 지금 이 해설을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스테이지, 아니, 이 치열한 전장에 서 계실 텐데요. 청년기가 되면 드디어 발달의 초점이 나 자신에서 타인과의 깊은 결속으로 확 이동합니다. 직업을 찾고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면서 정말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이 관계 맺기에 실패해서 철저하게 혼자만의 차가운 방에 갇히는 고립감의 늪에 빠지느냐, 아주 중요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생의 중년기가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나와 너, 단둘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로 크게 확대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튼튼하고 풍성한 나무 같은 생산성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과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꽉 막힌 유리병 속 시든 식물처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구에만 갇혀 고여버리는 답답한 침체감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 5번째 파트, 노년의 성찰과 이 이론이 가진 학계의 한계점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도 뒤로 물러나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때 과거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 지나온 내 삶 전체를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는 통합성을 이루느냐, 아니면 내 인생은 완전 헛살았어 라며 깊고 어두운 절망감에 무너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어떻게 성찰하고 끼어안는지가 인생의 마지막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죠. 물론 에릭슨의 이론이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선 사용된 개념들이 솔직히 좀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단계를 딱딱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아쉽고요.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너무 뼈대처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발달을 어딘가 수동적이고 약간은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한계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평생에 걸친 길고 긴 영웅의 여정 속에서 과연 어디쯤 서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여러분만의 그 묵직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발달 이론이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훌륭하고 쓸모있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